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유성만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간단하게 우리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리딩 투자증권에서 네. 근무하는 유성만 애널리스트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원래 담당했던 섹터가 엔터, 레저, 미디어 담당했었고. 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요? 치과. 예. 예. 했었고 예. 이제 제가 지금 리딩 투자증권 오기 전에 잠깐 제가 H증권에 계셨죠? H증권에 예. 자동차 잡주로 만드는 예. 계열사에 있는데 예, 다녔다가 기아 아닙니다. H입니다. H입니다. 예. 그래서 있고 그러다가 여기 리딩 투자증권 오기 전에 좀 잠시 업을 바꿔서 제가 이제 잠깐 현업에 좀 다녀왔어요. 어디요? 제가 이제 모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전략기획 본부장을 좀 하다가 현업을 좀 이제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다시 저희 역시 천직은 증권사 증권업이다 그래서 현재 네. 지금 이제 리딩 투자증권에서 계속 리서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박. 엔터. 그 애드에서 그러면 어딘지 궁금한데. 어딘지는 지금 뭐라고 따로 하셔서 못 물어봐야겠다. 밝히실 것 같고 예. 누구가 수속이 돼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지금 당장 제일 잘 나가는 건 그룹 아이들 여자 아이들 전소연 씨가 있는 거고요. 아세요, 예. 삼촌? 그 아이돌 교수. 예. 아마 그 진행자분들이 아실 만한 분들은 뭐 B2B, 오, B2B 저 있죠. B2B 좋아해요. 그 옛날에 현아 씨가 소속돼 있던 뭐 음. 그런 데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현아 전에 전 큐. 예, 아. 하여튼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상장 업체입니다. 네. 예. 오, 그렇구나. 그래서 오.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개준의 엔터, 레저, 미디어 애널리스트도 했었고 네. 또 엔터 현업에도 가서 여기에 리딩 투자증권 오기 좀 전쯤에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겠다. 네. 그래서 좀 리딩 투자증권에 와서는 미들 스몰캡을 하지만 특히나 이제 작년부터 해서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좀 이런 쪽으로 좀 심도 있게 리서치를 진행하고 또 보고서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엔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메타버스를 지금 좀 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물밑에서 도와주시고 계시고 뭐 그런 건 아니죠? 뭐 그런 아닙니다. 예. 큰일 날 소리. 네. 예.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저기 뭐 유명한 네.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이렇게 늘 여기 뭐가 이렇게 꽉 차서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연락을 하나 받았는데, 너네 광고 들어왔니? 네, 이 책을 한번 볼까요? 이게 사실 지금 우리 연구원님께서 직접 쓰신 거잖아요. 예. 와, 근데 전 좀 뜻밖이라고 생각했던 게 네. 요즘 뭐 메타버스 핫하긴 핫한데 그 전에 계셨던 이 프로필들을 쭉 연결을 해보면 예. 퍼즐이 좀 짝이 안 맞잖아요. 예. 엔터 계시다가 예. 뭐 여행 쪽 계시다가 갑자기 최근 NFT 뭐 계기가 일단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제가 그런 제 커리어를 살려서 네. 작년부터는 제가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쪽으로 제가 계속 리서치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열렸는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좀 뭔가 좋은 건 같은데 투자자분들이 또 어떤 면에서 뭔가 좀 추상적이죠. 추상적이고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메타버스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뭐야 했는데 저는 특히나 그 중에서 원천 IP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뭐 게임이 됐건 엔터가 됐건 미디어가 됐건 미술품이 됐건 그 저작권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네. 뭐 원천 IP부터 해서 각종 기술들까지 저는 네. 이런 측면에서 일단 좀 접근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책을 좀 이렇게 집필하게 됐고 무엇보다도 저도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된 책이 좀 생각보다 서점에 가보면 제법 많아요. 많습니다. 많은데 네. 문제는 이제 다 좋은데 메타버스의 뭐 트렌드, 메타버스가 되면 이렇게 될 거다 그런 건 있지만 정작 이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무엇을 매수하고 무엇을 팔아야 되고 어떤 걸 계속 보여야 될까 맞아. 정작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입장에서는 그게 없는데 저도 그래서 좀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번에 예. 진짜 이제 그 투자자 관점에서 뭐 ETF가 됐건 실제 종목이 됐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제가 좀 그런 거 관점에서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오늘 뭐 책 홍보하러 나오신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돈돈을 보시는 분들한테 또 특혜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책 내용 굉장히 좋지만 책 서점에서 혹시 못 보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가 여기서 좀 맛백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예. 우리 모셨으니까 좀 가시적으로 진짜 우리가 이게 뭔가
왜 어제 우리 명민준 앵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게임을 하는 사람이 게임주에 투자하는 것과. 예. 근데 저는 방송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가 조선주에 투자하려면 뭐 배를 만들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라도 쉽게 이해가 된다면 충분히 성장성이라든지 앞으로의 모멘텀을 파악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본기를 오늘 저희가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단언했습니다. 확실하게 예. 쉽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메타버스가 먼저예요? NFT가 먼저예요? 요즘에 같이 혼용돼서 뭔가 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어떤 개념부터 해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해를? 메타버스라는 거는요. 네. 일종의 또 하나의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5대양 6대주 네. 있듯이 5대양 6대주에 대륙이나 바다가는 더 붙은 겁니다. 뭐 5대양 7대주가 됐건 6대양 6대주가 됐건 네. 메타버스라는 뭐냐 하나의 또 하나의 세계? 가상 세상이고요. NFT는 그 안을 구성하는 것 중 일종의 가상 세계에 있어서 실물 자산, 우리도 치면은 네. 현실 세계 뭐 부동산, 뭐 미술품, 이런 게 가상 세계에서는 NFT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가 없으면 NFT라는 자산도 필요가 없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이 NFT라는 가상 자산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플랫폼 안에 이 예, 안에서 이제 맞습니다. 교환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 NFT는 가상 세계에서의 실물 자산. 그러면 또 하나 코인은 뭐냐? 가상 세계에서의 돈입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에 우리 지금 원화 바로 미국에 가면은요, 네. 미국이란 세계가 메타버스고요. 미국이 쓰는 달러가 그 해당 관련된 코인이고 미국에도 미국에 있는 부동산이니 뭐 각종 실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NFT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있어야지 미국의 부동산도 있고 또 그에 따른 달러가 존재하고 가치가 있듯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 쉽게 그러니까 설명해 그 주세요. 말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시면 이해가 돼버렸는데 그러면 요즘에 그 말씀하셨던 그 엔터 쪽에서도 그렇고 NFT를 이렇게 막 본인들이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의 거래가 되잖아요. 예. 그럼 그 거래하는 사람들은 다 메타버스가 있는 메타버스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 시대가 열릴 거 미리 대비하고 네.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우리 수하신 분들이 옛날에 몇백 년 전에 맨하탄에 땅을 샀으라면 지금 얼마나 됐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타임머신 타고 가면은 하다못해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보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내가 10년 전에 세종시에만 투자를 했어도 10년, 20년 전에 세종시는 지금 보면은 대단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에이 뭐 얼마나 저게 되겠어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세종시의 부동산의 가치가 올랐듯이 네. 이 메타버스라는 게 앞으로 엄청 커지고 성장을 하겠다. 그 가치를 미리 보신 분들이 NFT에 투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관련된 그러니까 NFT가 두 가지입니다. 이제 고와 연동된 원천 IP의 가치 또 그 앞으로의 메타버스 세계의 확장성 요 두 개가 맞물려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대비 NFT가 이렇게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된다고 그런 게 지금 성립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 성견 지명이 있으신 예. 분들이다. 뭐. 사실 뭐 미국에 이게 스눕독이나 유명한 셀럽들이 NFT를 판매하면 크리스토인가요? 그 캐릭터가 했는데 예. 뭐 몇백억씩 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맞아. 실질적으로 그런 가치를 받을 만한 그게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눕독이나 그런 예. 분도 있고 가장 이해하기 쉽게 비틀즈를 들겠습니다. 비틀즈는 뭐 제가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네.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틀즈에 예를 들면 뭐 실물 전원 사인 CD 있으면 엄청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NFT도 똑같은 겁니다. NFT도 결국 수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야 초기니까는 구매할 수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예. 희소성의 희소성입니다. 예. 그래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이다 예. 해서 NFT라고 예, 맞습니다. 또 그리고 NFT의 장점이 네. 실물은 아까 말씀드린 비틀즈 사인 CD는 까딱까딱 잊어먹거나 깨질 수 있죠. 그리고 누구한테 뭐 흔히 말하는 복제. 도둑질을 당할 수 있는데 그렇죠. NFT는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 갑자기 그러면 좀 본질적인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연구원님께서 NFT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그럼 제가 사면은 어떻게 받아요? USB로 받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NFT만을 전문으로 거래하는 마켓 거래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요 책을 주제로 해서 네. NFT를 만들어서 요거를 뭐
만 개로 잘게 쪼개서 하나에 뭐 10만 원씩 곱하기 만 개 하는 게 전체 가치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뭐 이런 거를 어디 NFT를 거래하는 거래소랑 계약을 맺어서 이제 거기서 뭐 예를 들면 뭐 한 달 후인 뭐 4월 1일 날 오전 10시부터 요 책에 대한 NFT 만 개에 대해서 초 시장 뭐 10만 원부터 거래를 시작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 이제 해당 고 마켓에 흔히 말하는 회원 가입하시고 네. 예, 이제 거기서 거래를 하시면 예, 처음에 거래를 하고 나중에 이제 사고 팔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약간 시스템 자체는 경매나 뭐 이런 거랑 예, 비슷한데 경매는 아니면 일종 예, 맞습니다. 그런 네. 거는 아니면 뭐 이런 무슨 뭐 비상장 주식 거래 네. 아니면 예,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점점 이게 정착이 되어가는 단계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실물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거래를 하고 네. 어떤 가치가 있는지 말도 어렵잖아요. NFT 네.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그게 한 2주 전인가요? 네. 그게 뉴스가 나왔던 거 사실 이게 NFT가 복제가 안 되는 이제 그런 대체 맞아. 불가점. 근데 이슈가 최근에 나왔던 부분이 이게 복제가 유출이 됐다 못했게 거래소에서 한번 그런 얘기가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사람 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왜 뭐 명품을 해도 도둑 금방 어느 순간 흔히 말하는 네. 짝퉁도 생기고 아. 예, 뭐 도둑도 생기고 그런 것처럼 또 그거에서 이제 몰래 유출해서 복제품을 만드는 그런 시도가 당연히 있는데 그건 또 관련돼서는 NFT 관련된 또 사이버 보안, 시큐리티 시스템 이런 게 좀 더 발전이 되고 안정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그건 좀 약간 또 다른 이슈라서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네. 투자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 어떤 요즘에 게임주가 사실 요즘은 아니죠. 요즘에 많이 빠졌고 그렇죠. 최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메타버스라는 사음절 미음만 나와도 급등을 했잖아요. 그게 투기가 과열됐다라고 예.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앞으로 더 갈 거다. 음.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하시는 분이 되게 엇갈려요. 예. 그럼 연구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그 정확한 모멘텀을 보고 이 기업을 믿고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두 가지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요, 분명 작년 한 해는 메타버스의 미음만 나와도 일종의 묻지마 투자에서 진짜 이게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업이 개중에 실체도 있지만 우리 이거 할 거예요. 맞아. 말만 해도 주가가 그 미리 선반영해서 엄청나게 선반영 됐다가 물론 최근에 작년 12월부터 해서 올해 1월, 2월 조정을 받아서 그쵸. 있지만 전 그렇습니다. 중단기적으로는요, 요 메타버스라는 거는 이게 시대를 바꾸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한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도 당연히 지속될 거고요. 네.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발전될 거고 우리의 삶 속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다른 세상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지금 전기차가 눈에 보이고 있지만 수소차 시대가 열릴 예. 것이다 이런 맞습니다. 개념으로 예. 괴를 같이 하면 마치 한 될까요? 10년 전에 전기차를 보시면 됩니다. 아. 10년 전만 해도 야, 분명히 예, 올까요? 뭐 설마 이거는 어떻게 전기로 되냐? 우리가 네. 이렇게 기름 잘 넣고 잘 다니는데 네. 무슨 전기차는 했는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는 앞으로도 10년, 20년 계속 갈 테마입니다. 단 이제 그 메타버스 안에서 주도 섹터나 종목은 좀 변동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변화하는 흐름을 대해서 빠르게 따라가셔야지 이걸 놓치면은 앞으로 이런 주식 투자에 있어서 또 가장 큰 축의 하나를 이 놓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메타버스는 무조건 가장 빠르게 캐치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메타버스에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만들 것이다 하는 게임주에 투자해도 예, 괜찮다. 대신에 그렇습니다. 시계열만 조금 길게 봐야 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럼 예. 지금 빠졌을 때가 완전 적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금 보세요. 2월 28일, 3월 1일 요때부터 네. 그동안 3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던 게임주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맞아. 매크로 환경을 보면요. 금리도 올라, 유가도 올라. 그래서 우리가 한 일반적 상식으로 야 이럴수록 성장주인 게임주 같은 건 절대 갈 수가 없어. 근데 시장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예, 오히려 게임주 같은 거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이론적인 거로만 그런 하지 말고 이 메타버스라는 큰 트렌드 안에서 역시나 이 메타버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그 메타버스 세계로 유인하고 가장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게 할 수 있는 원천 IP가 필요한데 네. 그게 바로 게임입니다. 그러면 메타버스주의 주 수입원이 뭐 광고인가요? 뭐 컨트버스나 뭐 이런 것들이 로블록스도 있겠지만은 예. 주 수입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광고 수입은요 메타버스 이전에도 주요
흔히 말하는 플랫폼들의 주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트래픽이 몰리고 오래 있을수록 그에 따른 노출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 하는 광고 수익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리는 거고 네. 거기 외에 그 안에서 각종 하는 구매나 또 그와 관련된 이런 코인 관련된 발행이나 유통 관련된 수수료 그리고 이런 NFT 관련된 발행이나 거래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는 또 하나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각종 상거래 뭐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행위 등등해서 그 관련된 수익원은 점점 확장될 겁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요. 네. 우리가 이제 조금 올드할까요? 왜 굳이 지금 사실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상 타이밍이 좀 더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 이 메타버스 언젠가 갈 좀 메가 트렌드는 맞지만 왜냐하면 비대면이라서 우리가 줌으로 하고 이렇게 대면을 안 하다 보니까 근데 굳이 어떤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냥 줌으로 만날 수도 있고 뭐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그런데 예. 이게 왜 이렇게 무조건 이 트렌드는 온다라고 단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앵커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메타버스라는 거는 원래 계속 준비됐고 앞으로도 갈 트렌드였는데 네. 이번 코로나 계기로 그게 좀 트리거가 더 된 촉발되고 거예요? 우리가 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로블록스나 네. 네이버 제페토 이런 게 코로나 때문에 말 그대로 젊은 층이나 아니면 어린 유아 청소년들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거를 해봤고 해봤는데 물론 직접 만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로블록스나 제페토를 활용해서 만나는 모임도 충분히 재밌다. 의미가 있고 특히나 이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원거리에 있거나 외국 해외 사람들과 만나기에 훨씬 좋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점점 세대가 밑으로 갈수록 MZ 세대나 차후의 세대들에게는 이 글로벌 세대니까 각 이 특정 저입니다. 예, M, 그렇습니까? 예. MZ, MZ 세대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이 메타버스와 같은 게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말 그대로 하나의 지구촌으로 묶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혹시 옛날에 싸이월드 하셨어요? 당연히 했습니다. 싸이월드 세대요? 예. 저는 세이클럽 세대인 줄 알았는데. 저 페이스북 세대입니다. 야, 진짜. 빨리 댓글 올려주세요. 댓글에서 돌 던져주십시오. 그러면 싸이월드에서 우리 이제 미니미라든지 거기에 도토리 되게 많이 썼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이제 느낌으로. 예, 그러니까 그 갔나? 싸이월드가 지금 보면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의 가장 시장. 전형적인 시초입니다. 미니미는 저의 아바타고 와. 그 안에 도토리는 그 안에서의 흔히 말하는 가상화폐고. 그쵸, 코인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매하는 뭐 음악, BGM이나 스킨 그치.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흔히 말한 경제 네. 생태계고, 그렇습니다. 예. 거기 안에 있는 이제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복제가 만약에 불가능했다면 예. 나만 살 수 있었다면 NFT로서의 맞습니다. 예. 어떤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메타버스도 결국에는 뭐 플랫폼도 있겠지만 이제 사실 기기도 있잖아요. XR, AR 예. 기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미국 주식 중에 메타가 많이 빠졌던 예. 게 그 이유도 있고. 맞습니다. 왜요? 그게 왜 어떤 연관이요? 일단은 뭐 아니 일단 영광이보다는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실적이라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사실 뭐 기기라는 부분이 조금 일단은 뭐 연구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좀 그에 대한 뭐 우리나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동원 아나텍이 제가 알기로 XR, AR 쪽으로 직접 메타버스 ETF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관련주로서 뭐 상승의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근데 AR이랑 VR이 메타버스랑 무슨 상관? 그 기계 없으면은 못 들어가요 가상 세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은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데스크탑 노트북 그리고 요 휴대폰 모바일 가지고만 이렇게만 보는데 좀 더 그냥 메타버스 보면은 좀 뭔가 입체감이 있고 그런 건데 결국에는 진짜 그 예전에 영화 아시겠지만 뭐 레디 플레이어 원이나 영화 보면은 정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 아바타하고 정말 실제처럼 하려면요 이렇게 VR, AR, XR 장비를 끼고 들어가면 이제 현실처럼 느낄 수 있고 거기다가 손이나 발 같은 데는 햅틱 장비를 해서 실제로 내가 가서 예를 들면 제가 무슨 게임을 간다 그럼 그 안에서 실제 검투사가 돼서 이렇게 휘두르고 진짜 총도 쏘고 아니면 여행 관련된 거면 제가 진짜 이걸 다 끼고 가면 제가 진짜 프랑스 파리나 미국의 뉴욕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런 말씀하신 그런 각종 기기들이 진짜 그 우리가 메타버스 세계에 가서 현실과 진배 없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단 문제가 뭐냐면 그 기술의 문제인데 이게 과연 그러한 기술이 진짜로 우리가 정말 이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정말 현실 세계 같이 느끼게 하는 아직도 기술의 발전이 좀 꽤나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리는 거지. 분명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면 어느 순간 되면은 정말 현실과 가상 세계가 혼돈될 정도로 기술이 발전될 겁니다. 예.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미팅도요. 이렇게 우리가 실제 스튜디오에 와서 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되면 각자 집에서 다 쓰고 착용하고 네. 각자의 현실과 같은 아바타로 인해서 방송을 진행하는 일이 또 여기 배경은 아마 뭐 예를 들면 여기가 뭐 뉴욕이 될 수도 있고 부산 앞바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어디 같으세요? 여기가 아마 서울 시내의 중구인 것 같습니다. 뉴욕 아니에요? 여기 뉴욕인데. 아, 그럼 뉴욕입니까, 여기? 네. 아, 그런가요? 아. 모르셨구나. 뉴욕이군요, 여기가. 아메리카입니다. 예. 지금 김간의 김성생님께서는 다모임 세대라고. 다모임 아세요? 알죠. 저도 I love 다모임 school. 세대인데. 다모임. 그 다모임은 아이디 5글자 그거 아닌가요? 그게 싸이월드인가? 5글자요? 헷갈리네. 저도 그건 헷갈리네요. 버디버디로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메타버스 하면 가상 현실 그거에 직접적인 플랫폼 기업들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뭐 코인이라든지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기기 관련해서도 정말 먼 미래긴 하지만 그 성장성을 보고 투자 이런 마인드맵을 좀 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예전 갤럭시 기어도 XR 그 AR 기계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그게 AR, VR 기계의 일종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앞서 나갔죠.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끼고 맞는데 저 맞습니다, 써봤거든요. 그게.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흔히 말하는 어지럽고 레이턴시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은 이게 다 따라가주지 못하고. 근데 굉장히 신기했던 그런 게 게 이게 있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이제 농구 선수 있잖아요. 실제로 예. 가상선 연습하는 걸 바로 눈앞에서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예. 걔가 2m 10이 되는데 이게 너무 내 앞에 딱 눈에서 보이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연습하는 모습이 바로 내 앞에서 실현하는 모습은 예. 정말 신기한데 네. 근데 이제 저도 이걸 쓰다가 한 달 정도 쓰다가 머리가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한 달이나 쓰셨어요? 그 신기해서 항상 이제 네. 저도 이제 얼리 어댑터라서 아. 이게 갤럭시 1, 2를 다 써보고 했는데 네네. 이게 정말 될까 이제 그 당시엔 컨텐츠가 어떻게 보면 부족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걸 써봤지만은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아까 금방 AR 기기를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해소가 될까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갤럭시 기어 1, 2도 실패라면 실패고 그 이후에 제품들이 안 나왔잖아요. 그 뭐 오큘러스나 뭐 이런 부분들 계속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메타버스란 도대체 뭐고 NFT, 코인까지 이제 대략적으로 알아보면서 쉽게 또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투자 아이디어까지 얻어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국내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스몰캡 쪽에 또 스페셜티를 갖고 계신 분으로서 요즘에 참 기쁜 게 물론 그동안 코스닥에 좀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이 좀 더 크게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코스닥의 반등은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봐도 될까요? 추세적인 반등이? 그래서 일단은 분명히 이제 작년 12월부터 1월, 2월 3개월 동안 긴 조정을 했었고 시장의 가장 큰 이제 이슈 중이었던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아직 전쟁이 좀 완료되지 않았고 좀 진행되는 과정은 상당히 가슴이 아프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든지 주식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건 불확실성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실제로 전쟁이 발발했고 오히려 최근에 느끼셨겠지만 그렇게 그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유가는 막 110달러 향해 가고 있고 뭐 러시아에 대한 뭐 경제 제재나 뭐 심지어 러시아 경제가 이대로 가면 한 달 정도 그 이상 버티기 힘들다 이런 안 좋은 예측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오히려 생각보다 맞아요. 양호합니다. 버텨줘요. 오히려 전쟁 나기 전이 전쟁 나는 것 같았지 막상 전쟁이 그죠, 벌어지고 나면 증시는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뭐 한때는 뭐 0.5 bp를 올린다, 뭐 0.2를 올린다 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제 만약 이번 3월달에 FOMC가 0.25가 됐고 0.5가 됐건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요. 0.5가 되면은 잠깐 놀라지만 했네 끝이고 0.25 하면 했고
그 다음에 올려봤자 또 0.25밖에 안 되네. 그러기 때문에 전 이제 실질적으로 거의 이제 정말 무슨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외부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거기다 또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또 대선도 있어서 또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네. 이제 차기 정권도 이제 정해지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갈 거고 그리고 금리 인상도 뭐 0.5가 50bp가 됐건 25bp가 됐건 뭔가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3월 중순 말 가면서 네. 시장이 점점 이제 안정화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당장 오늘부터 뭐 급반등이 나온다까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시장은 분명히 바닥을 잡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음. 소재 쪽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쵸.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물론 그만큼 이제 많이 빠졌지만 에코프로 HN이나 뭐 그쪽도 되게 많이 올랐고 중소형 쪽에 그럼 우리가 3월 중순부터 투자 계획을 좀 세워간다면 어느 sek터가 좀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대로 조정을 많이 받은 섹터들이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그 메타버스 관련된 뭐 게임주, 엔터주 이런 것들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좋습니다. 맞아요. 바닥 잡고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 역시나 이제 거의 코로나가 실질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감기의 일부기 때문에 역시나 리오프닝주, 아. 예, 우리가 말하는 여행, 항공 그리고 뭐 화장품, 면세점 그리고 급식부터 해서 예, 그리고 뭐 카지노 이런 거에서 리오프닝주를 일단 당연히 일단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게임주 같은 걸 이제 얘기하셨고 대선 쪽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대선은 이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게임주에 대해서 P2E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약을 어제 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P2E에 대한 규제를 완화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없는 걸로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만약 이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게임주에는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P2E 관련해서. 아, 그러니까 그게 일단 뭐 각 대선 후보들마다 좀 입장 차이는 있는데요. 예. 전 이거 관련된 이슈는요. 물론 지금은 이제 지금 선거 기간이지 그쵸.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이런 말 하셨지만 예. 또 당선이 되고 나서 또 실제 취임은 5월 달입니다. 5월 달 또 취임을 하고 또 초기에 좀 이제 각종 업무 현안 처리하시면서 어느 분 되시는지 간에 예. 하다 보면 전 개인적으로 물론 공약은 두 분 주요 후보들이 각자 있지만 실제 취임하고 나서 예. 해 보면 또 그건 그때 사정에 맞춰서 저는 변하는 거기 때문에 단 하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이 게임이 됐건 블록체인이 됐건 여기에 대해서는 주요 후보들이 엄청 관심이 많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열린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분명 이쪽에 대해서는 보다 더 완화되는 스탠스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변하는 시대의 흐름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게임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런 흔히 말하는 4차 산업에 있어서는 이쪽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분명 지능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좀 뭐 중소형 단에서 어떤 투자할 수 있는 유망한 섹터가 있을까 얘기가 나온 게 NFT, 뭐 게임, 메타버스 이쪽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은 만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이 있다라고 진단이 나왔고 또 하나 리오프닝 그리고 엔터 쪽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쪽 관련 쪽으로 해서도 소부장이나 이쪽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네요. 또 소부장이 한참 못 갔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다들 작년 말 기준으로 내년 그게 올해죠. 올해 과연 무엇이 좋을까 중에 다들 너도 나도 시장에서 IT 소부장을 많이 꼽았는데 1, 2월 달에 시장이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좀 소부장주가 생각보다 잊었어요 예, 이제. 그랬는데요. 역시나 예. 저도 개인적으로 IT 소부장 쪽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이시나 계속 반도체 수요는 계속 있고 또 우리나라 점점 이제 최근에 요 몇 년 동안 소부장 관련된 기술력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IT 소부장 쪽에서는 저는 그 대신에 단 네. 실적이 증가하는 쪽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모멘텀이 아니라 이런 금리 상승기나 올해의 장세는 좀 실적 성장이 동반되는 그런 IT 소부장 쪽으로 좀 선별하셔서 접근하셨으면 전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엔터도 아까 뭐 계셨다고 하셨고 어떻게 보면 엔터가 어떻게 보면 올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자동차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빅 산업 중에서 세 개 중에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 엔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망하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 물론 콘서트도 3, 4일 되면은 많이 시작이 되고 근데 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콘서트만 해서 엔터가 잘 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도 뭐 어떻게 보면 엔터 쪽도 굉장히 뭐 NFT나 이쪽으로 사업을 많이 진출을 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건지. 이미
그 진행자분께서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증권 매니저. 예, 역시나 뭐 예. 네, 맞습니다. 둘 다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엔터주가 이제 오프라인 활동, 콘서트나 팬미팅 하게 되면요. 매출이 절반, 그러니까 기존에 그게 거의 모든 엔터사들의 50에서 60%가 원래 그런 매출이었습니다. 이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회복되면은 예, 이쪽 관련돼서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이 늘고요. 또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코로나 이전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사드였잖아요. 중국. 예, 우리 흔히 말하는 중국이셨는데 원래 이번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다시 사드 이전으로 한중 관계 정상화됐는데 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좀 위드 코로나 되면은 다시 또 사드 이전으로 우리 다시 또 중국 현지에서도 엔터 진출이 가능하다 보고 있고 그러면 좋고 그 다음에 더 큰 관점에서 메타버스 세계에서의 주요 원천 IP 중에 하나로서 엔터 그리고 NFT와 블록체인 이러기 때문에 특히나 또 이 엔터는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지 않습니까? 주도권이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가장 한국 산업의 가장 큰 뭐랄까 좀 리스크 중에 하나가 중국인데요. IT건 자동차건 조선이건 우리나라가 잘하면 꼭 중국에서 다 모든 걸 예, 중국 업체들이 올라서 하는데 이 엔터는요 중국 업체들이 아무리 해도 이 직접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는 이 중국 분들이 인구는 많지만 쉽게 못 따라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게임주도 어떻게 보면 중국 판호 발급을 굉장히 얘네들 아직 보수적으로 지금 맞아, 좀 민감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그건 좀 중국 입장에서 좀 민감한 부분이고 또 한국 게임들이 또 중국 게임들을 좀 이렇게 카니발 잠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중국에서 당국에서도 판호를 좀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중국 게임들의 실력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 사드 이전의 중국 게임이 아니라 지금 중국 게임은 국내 게임과 비교해서도 전혀 이렇게 크게 떨어지지 뒤떨어진 게 않는다.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 전반적으로 저는 이쪽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래저래 좋은 거는 엔터가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뭐 별로 리스크도 없고 경쟁도 좀 독보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도 있고 NFT랑 메타버스랑 예. 또 접할 수도 있고 오늘의 결론은 엔터였습니다. 이래서 다녀오셨구나. 아 예.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계속 또 얘기를 하려고 그런데 물론 다른 업종 중에서도 요즘에 또 조선 쪽도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중소형 단에서 저희 스모케 이제 애널 분이시니까 그런 쪽에서 사실 실적이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나요? 뭐 본행제나 어떻게 보면 이제 시총이 낮은 것들에 대비해서 예. 좀 조선 좀 업황 수준은 굉장히 작년에 많이 늘어났는데 뭐 대형 조선 큰 3사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 기자재나 저 밑에 있는 단에 대해서는 그쪽까지 실적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예, 물론 일단 최근에 그 유가 급등에서 그와 관련된 뭐 이런 그 시추 장비나 예, 그런 거 이제 플랜트 관련된 이런 아니면 LNG 운반선 이런 거 관련된 이제 수주가 증가하면서 그런 낙수 효과로 해서 이제 조선 관련된 그 아래 있는 이런 그 1차, 2차 협력 업체 단에도 분명히 수혜가 있긴 있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과연 이제 이러한 이 고유가 상황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지속되냐가 그게 한국 관건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중소형 스몰캡 우리 애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지금 동시호가가 사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국내에서 가장 큰 이슈는 또 대선 후보들의 단일화 이슈 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정치 테마주가 아주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좀 여쭤보면은 좀 그럴까요? 저도서 아까 네. 그 뭐죠 방송 전에 저도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네. 준비하다가 좀 놀라서 했는데 저는 요 단일화가 되면은 그 중에 질문하시는 게 그래서 어느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굳이 하자면은 저는 원전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원전주 특히나 이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정권 들어서면서 네. 탈원전을 했다가 물론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또 이제 좀 다시 원전을 하시는 걸로 방향을 전환하셨는데 그렇죠. 특히나 이렇게 좀 이제 주요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가 되면은 가장 탄력을 받는 게 원전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지었다가 멈췄던 원전이 다시 이제 재건설 및 신규 원전에 대한 새로운 수주나 이제 건설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일단 가장 큰 게 원전,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한전 기술
예, 원전 관련된 설계죠. 예,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중소형주 중에는 에너토크, 보성 파워텍 그리고 뭐 오르비텍 요거는 이제 원전 관련된 폐기물 처리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렇게 좀 주요 야권 후보들 단일화에 있어서는 원전주가 좀 가장 큰 수혜가 아니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주가도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원전은 중소형단에서는 그죠. 보성 파워텍이 이제 대장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요? 저는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짜 중소형주 우리 코스닥을 파헤쳐 봤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우리 아까 앞서서 저희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메타버스 또 투자의 정석이 어제부터는 서점에도 예.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더 자세하게 궁금한 사항들은 또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중소형 단 안에서는 오늘 아침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단일화에 있어서 원전 투자 한번 눈여겨보시라는 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